먼저 친환경 식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식량 안보 측면, 국민 건강 측면, 환경적 측면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위협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2022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전체 113개 국가 중 39위로 2016년 28위에서 11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은 44.4%, 곡물 자급률은 20.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식량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파고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OECD가 한국을 식량 안보 취약국으로 분류하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당면한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친환경 제철 음식과 로컬 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 둘째, 국내산 친환경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고. 셋째, 제철에 나는 친환경 식품 소비 중요성과 생산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비만 인구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열량, 지질, 당류 등의 과다 섭취와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섭취 부족 등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식생활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식생활 변화에서도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질에 의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탄수화물 급원인 곡류를 포함한 식물성 식품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육류를 포함한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생활은 동물성과 식물성이 약 2대 8의 비율로 구성된 식생활로 곡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탄수화물을 보충하고 생일이나 잔치에 주로 먹던 적은 양의 고기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제철 채소로 한 나물과 생채, 찌개, 국, 전골, 찜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많은 양의 채소 반찬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를 보충해 왔습니다. 특히 제철에 나는 농식품에는 사람이 그 계절을 나는 데 필요한 기운과 영양이 골고루 담겨져 있고 실제로 제철 식품의 계절별 영양소 비교 연구 결과에서도 제철에 나는 농식품에서 가장 영양 성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약과 비료 사용이 적은 친환경 제철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배출량만큼 흡수해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이 0, 즉 제로가 되는 상태로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 타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다양한 실천 방법이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한 식물체가 비료가 되어 토양 안에 갇히게 되는 원리로 화학 비료 사용량이 적은 친환경 농지는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식물을 통해 대기 중으로 산소를 발산하여 전체 대기 중 탄소 총량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이 실현된 친환경 농지는 건강한 흙으로 거듭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의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농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환경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여 밥상을 차리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때문에 농약 등의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토양의 탄소 저장량도 증대시켜 탄소 저감에도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는 친환경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친환경 식생활은 식량 안보, 국민 건강,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추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실태 및 학교 급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소비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유통 경로는 학교 급식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유통 경로로 학교 급식이 나타난 이유는 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확대로 분석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학교 급식과 지역의 농업을 연계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학교 수 2,103개 학교 중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1,351개 학교로 64.2%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5%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70%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하는 수요자 간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인 생산자의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인 학교, 즉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대한 교육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친환경 농식품을 이용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은 국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가치 인식은 어려서부터의 경험 축적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바람직한 식품의 선택과 건강, 농업, 환경 문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체험적인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가치가 바르게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더불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평생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만의 고유한 식의 근원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 차원에서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먹거리 보장, 로컬 푸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향토 음식 및 전통 식문화의 보존, 종자 보존, 친환경 식생활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식생활 교육 정책은 푸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역사회 먹거리, 즉 로컬푸드 운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농민, 소비자, 환경단체 등이 지역사회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학교는 개인 건강 차원의 개념을 넘어 지역 공동체, 문화, 경제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교 텃밭 농촌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주도로 식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각 지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식생활 교육을 생활화하며 전 세대에 걸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배우고 가르치는 식생활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식생활 교육을 생활교육, 평생교육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식생활 교육 사례는 국제 슬로푸드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식사와 식행동을 기본으로 식품 유통, 지역 농업의 활성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식문화 개선까지 다양한 운동 영역을 포함한 선진화된 문화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각교육은 슬로푸드 운동에서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미각 체험을 통해 평생 바른 식품 선택 및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슬로푸드 협회는 지역 식재료의 소비 촉진, 지역 단위 식생활의 다양성,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종자 보존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생활 교육의 핵심 역시 미각 교육이며 정부 주도하에 1971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미각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유아기부터 미각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 동안 올바른 미각을 지니고 바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지역 식자재의 맛을 구별하고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역의 고유 음식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역에서 다양한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과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과 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저학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 식생활 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은 소비자가 원산지가 분명한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며 나아가 지구 환경 보존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배경입니다. 지속 가능의 친환경 식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먹거리를 생산하고 폐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말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신뢰가 쌓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역 농산물에 제값을 지불하게 되면 농부는 더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또 지속 가능의 친환경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공통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농업, 환경,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의 친환경 식생활은 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을 권장하며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건강, 영양의 차원을 넘어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농업,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을 소비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며 우리나라 및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 연계가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여 교과 시간에 함께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텃밭 체험이나 생산지 체험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초등학생의 친환경 식생활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 식생활 교육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수업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의 개발 내용은 저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1차 시 1종, 고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1차 시 1종, 학생 활동 자료 및 수업 참고 자료, 수업에 활용 가능한 파워포인트 자료 2종, 가정통신문 1종과 영양소식지 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에 두었고요. 학년군별 학습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대상 교육 자료입니다. 학습 주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입니다. 중점 지도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를 알고 친환경 식생활 실천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기,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연결된 것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기입니다.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수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야간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계획입니다. 활동 3의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활동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활동은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먹어보았던 농산물 이름을 적어보고 친환경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와 좋은 점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연결된 것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활동 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수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교육 자료입니다. 학습 주제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좋은 점 알기입니다. 중점 지도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교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식품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입니다.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수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야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계획입니다. 활동 1의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와 좋은 점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활동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와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활동은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와 좋은 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대해서 조사해 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홍보할 친환경 농산물과 인증 표시를 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동서남북 놀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동서남북 놀이는 그림과 같이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 동서남북 종이접기 도안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먼저 별표가 표시된 칸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적어봅니다. 다음으로 도안에 표시된 시장 바구니를 예쁘게 꾸며봅니다. 세 번째로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하고 짝과 함께 동서남북 놀이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설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의 연계 활동을 위해 가정통신문 한 종과 영양소식지 한 종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대상 친환경 식생활 교육 가이드 및 교육 자료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및 식생활 교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와 좋은 점을 알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식생활 교육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셋째, 완성도 높은 교육자료 보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넷째,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생활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실천을 넓혀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과 친환경 농식품 가치 확산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